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 포에버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 하이먼 지음, 황선영 옮김, 세종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25세의 신체로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세계적 기능의학 권위자가 평생에 걸쳐 집대성한 노화, 역행의 모든 것. 이 책을 읽는 누구라도 지금보다 20년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80세를 넘어서 100세, 120세까지 25세의 건강과 활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달고 살다가 거의 다니는 종합병원이었겠죠. 이 영포에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실천함을 통해서 현재 65세 가까이 되시는데 삶 속에서 가장 건강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누구나 먹는 식단부터 수면, 그리고 운동의 습관까지 다양한 면을 조금만 교정을 한다면 25세의 활력을 누리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 건강에, 활력에,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문 먼저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120세까지 살고 싶은지 묻는다면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할까? 많은 이들이 80세를 넘기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노쇠해지고 허약해지고 남에게 더 의존해야 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통증이 커지고 병에도 더 자주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징후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일까? 90세, 100세까지 살면서도 질병이 시달리지 않고 활동적이고 정신이 온전한 채로 살 수는 없을까? 장수와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대답은 가능하나이다. 이 책은 장수와 노화에 관한 과학 정보를 알아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로드맵과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핵심적인 과학 정보가 독자들을 위한 셀프케어 계획 속에 잘 녹아있다. 하지만 건강수명, 건강한 상태로 몇 년이나 사는지와 신체 수명, 실제로 몇 년이나 사는지를 늘려주는 혁신적인 과학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대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당신이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100세나 150세 혹은 2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무언가를 만들거나 창조하면서 보낸다. 인생은 결혼, 자녀, 일, 친구들, 가끔 떠나는 휴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40세보다 60세에 더 강하고 몸이 더 탄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더 활기차다고 생각해보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 기능이 정상인 활력 넘치는 인생을 60년에서 80년씩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할까? 나는 이제 막 63세가 됐고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건강하고 현명해졌다. 건강한 노화의 과학을 적용한 덕택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이제 내게 소중한 존재들에게 나를 내줄 수 있게 됐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상에 의학과 치유의 미래를 불러오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사랑과 봉사를 위해서다. 나는 죽기 전에 나 자신, 친구들, 가족,
일을 사랑으로 대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느라 바빠서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음미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삶이라는 선물, 살아있다는 기적, 창작의 경이로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다정함도 즐기고 싶다. 나는 세상에 치유와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봉사하고 이바지하고 싶다.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자전거로 온 세상을 누비고 멀리 있는 산을 오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놀고 울고 싶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다. 당신이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대, 요구,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경우가 많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다. 미국 국립노화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노인의 약 80%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68%는 2가지 이상 앓고 있다고 한다. 100세를 넘기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기능장애, 질병, 죽음을 불러오는 것 같다. 노화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120세까지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산을 오르고 계곡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고 사랑을 나누다가 행복하게 떠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올 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노화와 질병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왔다. 인간 생물학 연구가 기존의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전부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노화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 치매,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 등 모든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는 현상은 사실 비정상적이다. 노화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치료가 가능한 무수히 많은 변화의 결과다. 오늘날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을 지키는 식사 전략.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추정.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느리게 작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앤 위그모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다. 언제든 이 기본 원칙을 실천하면 질병의 작용을 되돌리고 건강과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샤르데다나 이카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실천하는 오래된 장수의 원칙은 우리가 건강하고 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해준다. 새로운 장수과학은 우리가 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준다. 나이가 들더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더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장수의 원칙을 따르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금 바로 더 젊고 활기차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엑스포좀의 최적화는 곧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재정비한다는 의미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인체의 모든 핵심적인 생물학적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노화의 여러 징후를 예방하고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방식이란 무엇일까? 건강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영양소 섭취, 운동과 활동, 수면과 긴장, 이완,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3부에서 소개할 영 포에버 프로그램은 이런 강력한 도구들로 시작하며 이런 도구들만 활용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장내 박테리아의 심각한 불균형, 독소의 과잉 축적, 호르몬의 불균형, 감염, 트라우마가 나타나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 치료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즉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건강한 식단의 기본 원칙. 장수에 최적화된 식단은 무엇일까? 우리도 블루존인 로마 린다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파 신도들처럼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들소고기를 많이 먹는 육식주의자가 되어야 될까? 북미 대초원에서 생활한 인디언들은 1900년대 초 100세가 넘는 주민이 가장 많았는데 당시 이들은 들소고기를 주로 먹었다. 혹은 콩과 곡물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고기와 유제품을 먹어야 할까? 비건 식단과 팔레오 식단 중에서는 무엇을 고를까? 익히지 않은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할까? 아니면 렉틴,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할까?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음식은 안 먹고 숨만 쉬는 호흡식가가 되어야 할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까? 많이 먹을까? 지방을 적게 먹을까? 많이 먹을까? 영양과학은 이해하기 어렵고 관념적인 식단은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도넛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영양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책을 몇 권 썼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독자들이 자신의 몸, 문화, 믿음에 꼭 맞는 식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도 노력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패건 식단과 음식,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야를 읽어보기 바란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식단의 기본적인 원칙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말에 이런 원칙이 요약되어 있다. 음식을 먹어라. 너무 많이는 말고 식물 위주로. 이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진짜 식품을 먹어라. 초가공식품이나 음식 비슷한 물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현대적인 농업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은 식품을 먹자. 과식하지 마라.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을 먹을 수 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전부 섭취하라.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라. 약효가 있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수천 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간단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면 이야기가 복잡하고 모호해진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 나이가 들면 식습관을 바꿔야 할까? 7가지 핵심 시스템을 위한 식사 전략. 먼저 7가지 핵심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7가지 핵심 시스템 읽어드릴게요.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1. 마이크로바이옴과 장 건강을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2.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3.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4.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5, 호르몬 등 전달 시스템을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6, 순환계와 림프계를 위한 식사법. 핵심 시스템의 최적화 7, 세포, 근육, 뼈를 위한 식사법. 이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식사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하이브리드 엔진과 같다. 지방과 탄수화물이라는 두 가지 연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신진대사라는 엔진에 탄수화물을 투입한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깨끗하게 연소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연료다. 연료로 쓰기에는 깨끗하게 연소하는 지방이 더 좋다. 트랜스 지방이나 특히 음식을 튀길 때 쓰는 산화된 기름과 같은 나쁜 지방은 미토콘드리아에 해를 끼친다. 케톤이나 중간사슬 중성지방 오일과 같이 지방이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하고 재생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로 선호된다. MCT 오일은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훌륭한 연료다. 정제되지 않은 코코넛 기름에 MCT가 들어있다. MCT를 따로 구매할 수도 있다. MCT는 깨끗하게 연소하며 운동 전에 먹으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미토콘드리아에 투입하는 연료의 질도 문제지만 연료를 투입하는 시간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먹는 것도 모자라서 야식까지 챙겨 먹는다. 그러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해서 세포와 쓰레기와 노폐물을 치우지 못하고 오래된 세포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세포가 항산화 시스템과 항염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독한 복부지방을 없애고 근육량과 뼈가 많아지고 뇌의 기능을 향상하려면 몸이 쉴 시간이 필요하다.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시간대에 섭취하면 체내의 모든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와 인생을 충전할 수도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 특정한 영양소를 투입해야 한다.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 리포산, N, 아세틸시스테인, 비타민 E, 비타민 K, 황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다. 블루베리, 석류씨,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고기와 버터, 브로콜리, 정어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아몬드 같은 식품에 미토콘드리아를 강력하게 충전할 수 있는 지방과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 미토콘드리아를 잘 먹이는 방법을 이해하고 깨끗하게 연소하는 연료를 이용하고 설탕과 녹말을 멀리하고 좋은 지방의 양을 늘리고 핵심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시간을 제한해서 식사하거나 간헐적 단식까지 곁들이면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